우리 아이 수면교육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수면교육은 잘 되었지만 앞으로 수면 퇴행이 오지 않을지 걱정이신가요? 주변을 보면 수면교육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면 교육이 잘 되었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잠을 안 자요. 통잠 자는 아기가 어느 날 밤에 울먹해서 달래지지가 않아요. 수면 교육 다 소용없다는데 해도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요. 자두는 생후 90일에 수면교육을 마쳤으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면교육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육아를 하며 가장 잘한 일이 수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면 교육 후 6개월이 지난 현재의 자두 수면 현황과 수면 교육 도중 어려움이 왔을 때 대처했던 방법들 이 영상에서 공유해 보려 합니다. 이전 수면 교육 영상에서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 답변 드리는 Q&A도 넣어 보았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두는 생후 77일차에 수면 교육을 시작해서 2주가 지난 생후 90일에 수면 교육을 마무리했어요. 지금은 그 이후 6개월이 지난 생후 274일차입니다. 다음은 요즘 자두의 하루 일과입니다.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수유를 하고 9시에 아침 이유식을 먹어요. 그리고 9시 반쯤 2시간 정도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11시 반쯤 일어나서 놀다가 1시에 점심 이유식을 먹이고 3시쯤 1시간 낮잠을 다시 잡니다. 4시에 일어나서 놀다가 5시에 저녁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6시 45분에 수면 의식을 하고 막수를 한 뒤 7시에서 7시 20분 사이에 밤잠이 듭니다. 낮잠은 3시간 정도 자고 밤잠은 12시간 정도 자는 거죠. 아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기가 졸려하면 침대에 눕히는데 혼자 놀다가 잠들 때도 있고 약간 칭얼거리다가 잘 때도 있고 침대에 눕히자마자 기절하듯 바로 잠에 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잘 잡니다. 침대에 데려다주면 잘 자는 게 기본이 되어 이제 저희 부부는 자두의 수면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스스로 잠은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피곤하면 오래 자고 덜 피곤할 때는 짧게 자고 자두 스스로 낮잠을 조절해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두는 생후 6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하고 아랫니도 올라오면서 밤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밤잠 12시간 통잠을 잤습니다. 막술을 끄는 초반에는 새벽 3, 4시쯤 가끔 깰 때도 있지만 생후 7개월이 되고부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12시간씩 통잠을 매일 잤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면 원래 잠이 많고 순한 아기들은 수면 교육을 하지 않아도 통잠을 잘 잔다고 하는데 자두는 수면 교육이 없었다면 절대 통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9개월간 키우며 느낀 자두는 잠이 많거나 순한 아기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수면 교육 이후 6개월 동안 쭉 자두가 잘 잤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위기도 많았어요. 위기를 크게 나누면 첫 번째 도약기, 두 번째 이앓이, 세 번째 질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첫 번째 4개월 도약기였어요. 도약기란 생후 20개월간 10번 찾아오는 정신 발달의 시기입니다. 아기의 감각기관이 빠르게 성장하며 아기는 혼란스러워서 마구마구 울어대며 가장 친숙한 존재 엄마를 찾습니다. 도약기는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일주일간 지속될 수도 있어요. 모든 아기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도약기를 맞는다고 합니다. 생후 4개월쯤 찾아오는 도약기는 10번의 도약기 중 가장 힘들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때 저는 진짜 못해 먹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4개월 도약기 육아는 정말 매운맛이었습니다. 수면 교육이 되어 잘 자던 자두가 어느 날 갑자기 못 자고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래서 포버법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심하게 울었거든요. 너무 심하게 우는 날은 자두를 그냥 안아서 재웠어요. 그리고 그나마 심하지 않은 날은 안누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때 정말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안아주면 수면 교육이 물거품이 돼버려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우는 아기를 침대에 그냥 두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를 찾을 땐 옆에 있어주되 이 한 가지 법칙만 지켰습니다. 또깨 육아에서 나온 방법인데요. 3일의 법칙과 7일의 법칙입니다. 생후 6주 이후에는 긍정적인 습관을 만드는 데는 3일이 걸리고 그것이 깨지는 데도 3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깨진 습관을 재교육하는 데 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수면 습관을 선물해 주었지만 나도 모르게 어쩌다 아기를 소파에서 안고 잠든다던가 다른 사정들로 인해서
일관성에서 벗어난 반응을 해주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책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3일 연속으로 일관성에서 벗어난 반응을 한다면 교육시켜둔 습관이 깨진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다시 좋은 수면 습관으로 재교육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재교육은 최소 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법칙을 염두에 두고 아기를 안아서 재워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틀을 넘기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3일의 법칙을 지키며 정말 폭풍 같은 도약기를 일주일 정도 겪었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도약기라서 힘드시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힘들지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나 평화는 짧았어요. 아기의 아랫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공포의 이알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이알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기가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쉽게 달래지지가 않았어요. 1시간 넘게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울까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두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고 이가 나기 전 3일 정도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가 나오고 끝이 났습니다. 이알이 해결 방법은 제 생각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가 나오면 끝이 납니다. 자두의 경우 이알이로 아플 때 계속 안아주고 달래줬는데 수면 교육이 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기가 6개월이 되면 태어날 때 엄마에게서 받은 면역력이 거의 다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자두는 6개월이 되자마자 감기, 코로나를 연속으로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코에 콧물이 가득해서 숨쉬기 너무 힘들어했어요. 당연히 자면서도 많이 깼죠. 그러나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지는 않아서 이때는 안누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였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자두가 정말 많이 아파했습니다. 아기가 힘들어하니까 낮잠부터 밤잠까지 하루 종일 안고 있었어요. 아기가 아플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안아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3일의 법칙이고 뭐고 수면 교육이 무너지면 오래 걸리더라도 재교육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틀 정도 내리 안아주니 3일째 되던 날 아기가 스스로 잤어요. 다행히 3일 이상 안아서 재우지 않았고 3일의 법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잘 나았고 병치레를 연속으로 한 후 7개월부터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2시간 깨지 않고 통잠을 자기 시작했고 9개월이 된 지금 12시간 자는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혔어요. 최근 몇 개월간 저희 부부는 저녁 7시 이후로는 정말 편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좋은 컨디션으로 자두랑 신나게 놀아줄 수 있었죠. 푹 자고 일어난 자두도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엄마 아빠를 보고 활짝 웃어주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이것만으로도 수면 교육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육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저 책을 많이 읽은 아기 엄마일 뿐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절대 정답이 아니며 같은 시기에 아기를 키우는 친구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자두가 9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저도 모든 걸 다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찾아오는 위기들도 잘 대처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극복한 방법들을 영상으로 남겨볼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